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음식도 과거 민주주의가 없던 시절에는 성역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 남부에 사는 노예들은 소고기나 돼지가 고기 같은 육류를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들이 육류를 먹는 것은 닭은 자기들이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놔놓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남부의 흑인 노예들은 닭고기를 주로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양념해서 별미로 먹었습니다. 꿀맛이었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 케이준 샐러드 하면 남부의 뉴올리안즈를 중심으로 프랑스 식민지 문화가 지배해 있을 때 만들어진 샐러드, 닭고기 튀김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흑인의 한마디로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흑인들의 음식이었고요. 오늘날에는 최고의 이 비싼 미식으로 평가되는 가재 요리가 과거에 호주나 뉴욕 등에서는 죄수들이 먹던 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재가 흉악하게 생겼죠. 서양 사람들은 문어도 잘 먹지 않고 오징어도 잘 안 먹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빼고는 해산물 그렇게 잘 안 먹죠. 특히 이 갑각류는 흉측해서 잘 안 먹었는데, 그래서 온 사방에 차고 넘치는 가재를 죄수들에게는 그냥 식량으로 던져줬습니다. 아마 당시 죄수들이 가재를 먹을 때는 벌레 먹는,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설국 열차에서 바퀴벌레 블록을 먹는 느낌으로 가재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재가 지금 뉴욕이나 시드니에서 최고 별미로서 비싼 식재료가 되었다는 것도, 그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죠. 자, 이래서 이 식재료는 이 성역을 상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역이라는 것은 항상 썩기 마련입니다. 한때 제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캐비아를 좀 사왔다가 아껴놓고 먹으려고 냉장고 안에 깊숙이 넣어놨다가 저도 넣어놓은 걸 잊어먹었고 몇 년 뒤에 발견해 보니까 다 썩었죠. 그래서 아끼다가 떵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성역이 있는 곳은 이 썩는 곳이다. 우리가 이 민주당이 5.18 폄훼법을 21대 국회에서 꼭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을 폄훼하면, 비판하면, 비판과 폄훼의 차이가 뭡니까? 비판법이라고 하면 아예 비판조차 못하게 하느냐 하니까 그걸 폄훼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간에 이 보수단체에서는 5.18 유공자가 가짜가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가짜 유공자들이 5.18 유공자로 이렇게 수도 없이 등재됐고, 이 386 운동권 건달이나 개나 소나 나중에 가짜 유공자로 등재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명단과 그 지정 사유를 다 공개하라니까 공개하지 못한다 그러고,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이제 5.18 폄훼법으로 만들어서 감히 5.18을 비난하느냐고 성역처럼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광주의 이 학동 재개발 지역에 건물 철거하다가 버스가 지나가다가 철거하려고 하는 건물에 무너져서 그냥 버스에 탄 9명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 중 발생한 붕괴 사고로 사람이 다중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5.18에 관련된 이 지저분한 이 흑막들은 다 덮어지고 갔을 겁니다. 올 들어서 서울의 보훈처 앞이나 광주 등에서 5.18 단체들 간의 조폭 출신이
지금 이 건에 개입하고 있다. 5.18 단체의 회장을 맡아서 지저분한 이 건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위. 그리고 올해 5.18 공식 기념 행사장에서는 5.18 단체끼리 이 문흥식 조폭 출신 재개발 작업을 주무리는 지저분한 밤의 황제가 5.18 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고 이자를 추방하자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서울시 거리 곳곳에서도 그런 농성들이나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배경이 뭔가 하면요. 이 배경이요. 문흥식이라는 자가 2017년에 이 인후보정, 즉 사람의 말에 의해서 증거 하나도 없이 어느 날 5.18 부상자 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5.18로 다친 게 입증되어서 유공자가 되었으니까 5.18 부상자 회원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자가 5.18이 한참 지난 시점에 뒤늦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증거가 없이 5.18 유공자가 되는 과정은 뭐였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5.18 단체가 거의 성역이다. 내가 저기 들어가 가지고 주요한 5.18 단체를 차지하고 그 간판으로 있으면 유명 정치인, 여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만나고 그야말로 성역지를 누리겠다. 저걸 차지하면 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가 동원한 사람의 이 정언만으로요. 그런데 그가 그로부터 2년 뒤에 2019년 말에 드디어 5.18 구속 부상자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5.18 유족회, 5.18 부상자회, 5.18 공로자회 등과 더불어 4대 주요 5.18 단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작년에 5.18 문가리가 참석한 행사에 문가리 바로 뒤에 서 있다가 묵념사까지 했고, 그야말로 광주에 여야당 정치인이 내려가고 특히 보수야당의 의원들이나 당대표가 광주에 가서 5.18 단체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반성과 해결을 할 때 항상 그가 앉아서 그 반성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18을 앞두고 성일종 그리고 정문천이 내려갔을 때 그리고 김종인이 내려갔을 때도 그 자리에 문흥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정말 코미디라 하면 완전한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5.18 단체들이 5.18 단체들을 공법단체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광복회나 상위군경회 같은 그런 단체가 되고자 한 거죠. 지금까지 5.18 단체들은 사단법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명의로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했지만은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과 자금 지원과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지원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가리가 작년에 5.18 단체들을 공법단체법을 만들어서 공법단체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다투어서 공법단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런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문흥식이 이 부분에 앞서갔겠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제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다른 5.18 단체나 5.18 구속 부상자의 내부에서 문흥식이 신양 오비파 행동대장 출신 조폭이고 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을 주무르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가짜 유공자다라고 폭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먹을 게 많이 생기는 밥상이 차려지자 지금까지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넘어오던 추악한 가짜 유공자의 진실이 일단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철거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문흥식이 가짜 유공자라는 부분도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올 1월 5.18 공법단체화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착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져 있는 이 파출소, 전국에 뭐 빈 파출소 지구대가 한 200개쯤 있는 모양이에요. 자, 5.18 당시 시민군이 무장을 했다는 아주 금성 파출소 등을 이제 바탕으로 업체하고 여기에 무인 매장 사업을 하려 했고,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 사업과 5.18 기농마을 개발 사업까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흥식과 계약을 맺었던 회사에 가보니까 거의 망해버려서 참 흔적도 찾기 어려운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 한마디로 이 적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간판도 안 내고 제대로 못 걸고 월세도 못 내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문흥식이 위장 사업체를 내세워서 다른 걸 시도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단체 내부에서 또 다른 단체들이 지금 이 문흥식의 과거 행적과 조폭 출신임을 비판하면서 시위에 나섰고, 또 단체 내부에서도 문흥식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이사회에서 제명을 했다가 또 살아나고, 이런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문흥식은 13일 미국으로 도주하는 전날에야 그 단체 내부에서 문흥식을 반대 없이 제명을 했습니다. 아마 문흥식 스스로가 무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 그렇게 지시하고 떠났을 걸로 보입니다. 문흥식 스스로도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 걸로 보여요. 자, 결국 이 5.18이라는 이 가치가 성역화되고, 또 거기에 이런저런 정부의 지원이 따르고, 거기에 과도한 성역화와 비판 금지, 그리고 가짜 유공자들의 등장, 그리고 먹을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것이 타락해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썩은 곳에 냄새를 잘 맡는 것이 조폭 양아치잖아요. 이 문흥식이 거기에 파고들어서 나도 유공자가 되면 곧바로 작업해서 회장이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온갖 재개발 사업을 내 손으로 주무르고, 국가와 관련해서 온갖 이권을 이걸 공법단체화해서 공식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 영역을 거대하게 확장해 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늘이 노해서 철거 과정에서 철거 원가를 하청, 재하청 주면서 다 뽑아먹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헐값으로 이 철거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철거업자가 손을 잘못 대서 지나가는 버스를 건물이 덮쳤습니다. 만약에 이 버스를 건물이 덮치지 않았더라면 문흥식의 존재는 계속 덮어지고, 그는 아마 광주의 밤의 황제로 이렇게 살고, 낮에는 또 신성한 5.18 공법단체의 회장으로 아마 전체 5.18을 대표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광주의 정신을 언급하는, 5.18 정신을 언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문흥식에서 드러난 이런 추악한 현실이 광주의 이 정신이냐, 5.18의 정신이냐. 그래서 자성할 줄도 알고, 반성을 갖다가 할 줄도 알고, 공개 사과를 할 줄도 알고, 남의 비판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5.18 내부에 침투한 가짜 유공자를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덮어두고 저것끼리 서로 더 유공자를 늘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참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5.18 정신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5.18이란 말 자체가 이번에 한마디로 굉장히
스스로 패매를 갖고 온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5.18 팔아먹는 조폭 사기꾼은 지옥 간다.